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사실은 생일이 지나갔고요. 12시가 지나갔을 뿐 내 생일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별로 이렇게 생일 근처에 그렇게 막 크게 유쾌하진 않았는데, 근데 뭐 이런 생일도 있고 저런 생일도 있고 하는 거죠. 뭐 생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집착은 뭐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유튜버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던 유튜버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제 영상을 다 내리고, 그래가지고 영상이 남아있진 않은데, 찰리 is, 찰리 is so cool like 이라는 찰리 맥도날이라는 영국 유튜버가 있었어요. 진짜 유튜버 1세대가 뭐야. 거의 0세대, 그러니까 브이로그의 개념을 진짜 거의 처음 만들어낸 거의 그 세대 수준의 유튜버가 있었어요. 찰리 is so cool like이라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역사상 100만 구독자를 처음으로 달성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약간 그분이랑, 그리고 제나 마블스라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유튜브로서 엄청나게 크셨던 그런 유튜버 두 분이 예전에 뭘 했냐면, 생일날, 예를 들어 30살 생일이면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30가지 이런 콘텐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찰리는 내 기억에 30살까지 안 됐던 것 같아. 제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콘텐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블로그도 꾸준히 하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23번째 생일 때 내가 23년간 살면서 깨달은 23가지 이런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24번째 생일, 25번째 생일, 26번째 생일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에 27살 생일 기념으로 27년 살면서 깨달은 27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누가 듣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생일이라서 친구가 만나는 약속에 가져온 친구고요. 이게 저 해바라기 사본 적 있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굵고 씩씩한 친구는 진짜 처음 봐요. 첫 번째, 별거 아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이번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좌우명 같은 걸로 삼은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제가 어느 정도냐면 별거 아님 이렇게 써서 회사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떠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든 그냥 좀 별거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별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날 서운하게 해. 혹은 직장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어. 일이 잘 안 풀려. 혹은 뭐 어제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런 일들이 닥치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나한테 왜 이러지? 혹은 뭐 "헉,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잃어버렸네. 아, 돈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려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계속 리마인드 시켜요.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진짜 별일인 경우는 정말 잘 없어요. 살면서 몇 번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가 서운하게 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 뭐 회사에서 뭐 업무적인 문제가 생겼어. 별거 아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뭐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 잃어버렸어? 새로 사.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생기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가식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식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대놓고 못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놓고 못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죽하면 진짜 착한 척이라도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척, 이해하는 척, 좀 사회성 있는 척, 이런 척이라도 하고 가식이라도 부리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가식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냥 좀 사회성 떨어지고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가식적인 거잖아. 난 거짓말은 할 수 없어.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빈말도 좀 하고 그리고 좀 뭐 하는 척, 착한 척, 이런 척이라도 좀 하고 이런 게 좀 착하고 사회성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는 표정 관리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이 뭐 농담을 해. 그럼 사실 좀 웃음이 안 나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척이라도 하자, 재밌는 척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사회성을 갖추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남들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다. 남들이 재밌다고 해서 나한테도 재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재밌겠지? 나한테는 재미없네?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표적인 게 저한테 적용됐던 게 뭐였냐면 연애랑 여행이에요. 진짜 연애가 저는 제가 첫 연애를 되게 늦게 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요새 애들은 막 작년에 첫 연애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나 연애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넌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해보면 진짜 다르다. 막 이랬거든요. 난 그래서 연애를 하면 뭔가 진짜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고, 막, 지금 너무 귀찮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난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별로인 건 진짜 아니었어.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맞는 사람을 안 만난 못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맞는 사람 언제 만날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굳이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굳이 막 하고자 노력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내가 굳이 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 남들이 막 분기별로 여행 가고 휴가 때마다 어디 가고 진짜 어느 연휴 기간에는 진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진짜 신기해. 근데 나는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신사동, 성수동 이런 데만 가도 너무 좋고 여행 온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나 못해서 막 내가 너무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네 번째,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말 듣지 말자. 저는 어른들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물론 뭐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강검진 해라, 막 이런 거. 이런 말은 들어야죠. 어른들은 좀, 음, 뭔가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리고 뭔가를 할까 하지 말까 이런 결정일수록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 말이 틀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른들 말을 그냥 하나의 레퍼런스로 듣고 결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내 경험, 내가 아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아웃데이티드 된 걸 수도 있는 거를 너무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나는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너무 자기의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시가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어른들은 저한테 학생 때가 좋을 때다. 직장인 되면
뭐 지옥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줬어. 근데 저는 학생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학생 때는 저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자립해서. 그런 것도 좀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실 학생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어른들은 항상 학생 때가 좋을 때고, 어른이 되면 힘들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항상 좀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뭐 용기를 잃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라, 하지 말아라, 뭔가 이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거를 해본 사람이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딱히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다섯 번째, 담배는 절대 피지 말자. 이거는 사실 생각이 바뀐 케이스예요. 저는 원래는 담배가 가성비 좋은 취미 생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건강에 좋은 거를 고려했을 때 되게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되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원래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해봤잖아요.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되게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조금만 과장을 더하면 어떤 사람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저 사람 담배 사러 왔구나. 이게 거의 눈에 보여요. 진짜 조금만 과장을 더하면. 왜냐면, 진짜 피부도 다르고, 냄새 당연히 다르고, 진짜 무엇보다 안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몸에 겉으로 다 티가 나겠어요. 정말 몸에 안 좋은 걸 떠나서 그렇게 저는 겉으로 그렇게 좀 안 좋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냄새 사실 뭐 나는 냄새 안 난다, 나는 냄새를 잘 뺀다, 뭐 나는 뭐 전자담배여서 냄새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진짜 냄새 다 나요. 정말 다 나요. 다양하게 나요. 진짜. 그리고 손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아,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티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편의점 알바하면서 느끼고, 아, 정말 나는 절대 피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담배 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데 나도 한번 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 안 피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흡연자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쁨과 행복의 기둥을 여러 가지를 두자.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쁨과 행복의 기둥이 진짜 몇 개 안 되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는 하나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투자할 때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랑 좀 비슷한데, 만약에 내 기쁨의 원천이 뭐 애인밖에 없어, 혹은 친구밖에 없어, 혹은 가족밖에 없어, 일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거기서 뭔가가 어그러지기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어그러지면 내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순식간에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다른 기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친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큰 기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친구는 내가 1순위가 아닌 친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순식간에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뭐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뭐 가서 테니스도 치고 공연도 보러 가고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혼자 책도 읽고 독서 모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둥들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나한테 건강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요거는 상담하면서 배운 거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묻는 거에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원래 좀 제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가 봐요. 누가 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취업은 했니?
어디로 취업하니? 앞으로 뭐 할 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다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얘 좀 씹어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가지각색의 이유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다 관심이고, 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 다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은 물어보는 거에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좀 돌려서 거절하기도 하고, 대답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응.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금하지만 질문하지 않는 것도 관심과 사랑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어보기 전에, 얘가 혹시 이걸 질문했을 때 좀 불편해하거나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뭐 그냥 똑같죠 뭐. 에이 그냥 원래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진짜 너무 생각 없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퍼스널한 것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물어봐요. 그런 거에 다 대답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크게 무례한 것도 아니다. 여덟 번째. 이거는 오피스라는 미드, 미드, 미드에 나온 대사인데요. 영어로 들었을 때 조금 더 와닿아가지고 영어 대사가 뭐였냐면 Not everything is a lesson. Sometimes you just fail.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매번 뭔가 대단한 교훈을 얻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그냥 실패한다.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여기서 뭐를 얻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뭐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지? 다음부터는 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매번. 근데 항상 그렇게 레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떨, 가끔은 그냥 실패한다. 그냥 일이 잘못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되면 가장 편한 방법이 첫 번째는 남 탓, 두 번째는 내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기엔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제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지?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는데, 좋죠. 좋은 건데, 자아성찰은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생각을 해요. 아홉 번째. 내가 나인 게 약점이 된다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거다. 내가 나인 거. 뭐 내가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이런 게 내가 약점이 된다. 그게 나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 맞지 않은 잘못된 곳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막 예를 들어 내가 쓰레기 짓을 해. 그러면 그건 이제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진짜 그냥 나의 성격이고 그냥 나의 어떤 특성이 너 그거 잘못됐어. 너의 특성 그거 잘못됐어. 그거 고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소라면 그거는 내가 잘못된 곳에 있는 거다. 거길 떠나서 딴 데에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곳에서 그 곳은 진짜 평범하게 생각하면 회사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넓게 생각하면 국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딥하게 생각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엄마나 아빠나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로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된 곳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어떤 한 회사에서 요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김고은이 연기한 구제희 캐릭터, 구제희라는 캐릭터가 노성현 배우가 연기한 장흥수라는 배우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너가 너인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가 가진 특성을 자꾸 잘못됐대. 그러면은 내가 떠나면 된다. 10번. 이것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에서 본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영어로 본 거라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그러니까 고통은 어차피 온다. 피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고통으로 해석하는지는 나한테 달렸다. 고통은 어차피 오지만 내가 그거를 고통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은 잘 견뎌내서 배움으로 승화할 것인지 혹은 즐길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고통을 내가 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로 좀 힘들었어요. 그 과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과거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suffer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은 거기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야. 너무 힘들었어.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실 막 힘들어 하는 거는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힘든 기억이라고 힘든 경험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잘 이겨냈다, 기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11번째. 세상에 나를 완전히 공감해줄 사람은 없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공감해줄 줄 알았어요. 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저한테 공감해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친구와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해주죠. 당연히 해주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완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데, 정말 진정으로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지? 세상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나한테 공감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해. 나한테 완전히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점은, 내가 더욱 내 편이 되어줘야겠구나. 내가 더욱더 나한테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위로해줄까. 가끔은 내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나 자신 왜 그랬어? 이러면서. 서브스턴스처럼.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지키고 내 편을 더 들어주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를 더 잘 위로하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습들과 실천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12번째. 12번째. 회사는 바쁜 것이 좋다. 당연하지. 돈을 벌어야 되면 바쁜 것이 좋지. 이게 아니라 회사가 바빠야지 사람들이 안 싸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회사가 안 바쁘면 사람들이 정치질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얘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쟤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바빠야지 아무리 제 꼴보기 싫어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딴 거 할 일이 없어. 근데 안 바쁘면 진짜 심심하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회사 여러 개를 다녀보고 좀 들었어요. 정치질하고 싸우고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피곤해. 13번째. 내 외모의 단점은 광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다. 제가 목주름이 좀 있는 편이에요. 목주름. 잘 생각해보면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건 노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광고에 자꾸 목주름 크림, 필러도 있는 것 같던데? 뭐 크림, 뭐 괄사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광고들이 막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마치 이 목주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주름 좀 있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아니었으면 아마 몰랐을 내 외모의 단점들. 굳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남들도 몰라요. 남의 목주름 누가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뭐 겨드랑이 착색 크림 막 이런 거 만들던데 겨드랑이 좀 까마면 어때? 솔직히 말해서. 14번째, 다이어트 약 사지 말자. 저 다이어트 약에 돈 진짜 많이 썼어요. 저 진짜 돈 없는 대학교 시절부터 다이어트 약을 사서 먹었었어요. 막 옛날에 막 가르시니아 막 이런 게 유행했었었고 요새 또 무슨 파인애플 효소 막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다 사 먹어봤는데 첫 번째,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그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면 세상에 뚱뚱한 사람 없어야지. 비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야지. 약간 아무튼 사지 말자. 15번째. 조금 이건 조금 심각해지는데 다이어트 약보다는 녹음하자. 언제 증거로 쓰일지 모른다. 이거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 설득력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 주거 침입을 신고했을 때 정말 사실 경찰분들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서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주거 침입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가 다치셨냐, 뭐가 없어지셨냐, 뭐가 망가졌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뿐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너가 다치거나 뭐가 망가졌거나 뭐가 없어져야지 그게 증거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됐지만 쉽게 설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내가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쎄하다 싶으면 좀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고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보관을 해두는 편입니다. 16번째. 화를 내는 건 나만 손해다. 이거는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좀 많은 거긴 한데, 저는 한 90%의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를 내면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화를 내면 그게 나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는 일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거에 화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내 발작 버튼이다. 라는 거를 좀 남들한테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를 내서 해결이 안 될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데 굳이 화를 내는 거는 나한테만 손해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약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와 화를 내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반대를 해야 되거나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군다면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왜 하신 거냐? 라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건 혹시 어떤 이유로 그러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인간관계에서도 화를 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어떤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화낼 일이 정말 있었는데 참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참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난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약간 사랑의 한 방식이 참아주는 거. 뭐 되게 성경 같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도 뭔가 정의, 법적인 거. 이런 거는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 윤리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건 절대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17번째. 지금 왜 이렇게 숫자를 못하지? 생각보다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없다.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은 에이, 저거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못할걸? 안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행동을 옮긴 다음에 꾸준히 하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유튜브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유튜버들 돈 쉽게 번다 막 욕하고 뭐 돈 너무 많이 번다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로 막 유행어처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유튜버 하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해놓고 유튜브 영상 2개 올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언가 했을 때, 에이, 그 나도 하겠다. 이렇게 절대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누군가 행동에 옮겼다? 너무 대단하고, 내가 뭔가 행동에 옮겼다? 그럼 진짜 나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럼 진짜 나 대단하다고 꾸준히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뭔가 할까? 이런 고민이 든다면,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하면 기회가 완전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꾸준히만 하면 일단 찬스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번째.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 진짜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하는 게 진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는 것만 점점 늘어나요.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 진짜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거를 좀 마음껏 좋아해주자. 좀 저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5만 원 받을래? 5만 원짜리 꽃다발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고민 하나도 안 하고 5만 원짜리 꽃다발이거든요. 그 정도로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되게 좋아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열정적으로 마음껏 좋아하자. 그래서 꽃이 좋다 하면은 좀 기분 좋은 날 꽃 한 송이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공연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공연 보러 가는 게 좋으면 좋아하는 밴드가 내한 공연 왔을 때 비싸긴 하지만 이틀 예매해서 2번 가면 얼마나 좋아.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나 귀한데 남이 좋아하는 거 좀 욕하지 말고. 그리고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꽃이 왜 좋아? 금방 시들잖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쁘잖아요. 뭐가 중요해.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좋아하면 거기에는 좀 돈도 좀 덜 아끼고 좀 마음껏 좋아하자. 그러는 게 훨씬 더 나를 아껴주는 방식이다. 19번째. 이사할 때 버릴 것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버리자. 혹은 이사할 때 버릴 것 같으면 사지 말자.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2017년에 기숙사를 가면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봤고, 2017년에 기숙사에 갔다가 2017년 중간에 저도 집을 2년, 뭐 아무튼 되게 많이 옮겼어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버리는 물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이사할 때 버릴 것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버리자. 옛날에는 뭔가 막 그 콘서트 티켓 이런 거, 콘서트 티켓이나 뭐 이런 조그만 기념할 만한 그런 물건들도 막 다 모았었어요. 이젠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왜냐면 이사 갈 때 어차피 버리거든. 이런 조그만 소비들도 내가 과연 이사 갈 때 이걸 안 버릴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사고의 회로가 하나 더 생겼다. 20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축하할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자주 축하하고 기념하자. 왜냐하면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집 와서 자고 출근하고 밥 먹고 똑같잖아요. 진짜 똑같잖아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일상에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게 되게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축하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와, 이번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축하할 일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축하하는 게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투잡을 그만두는 날, 친구가 거베라 한 송이를 사서 편의점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베라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같이 맥모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냥 나는 투잡이 끝났을 뿐인데 그동안 투잡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꽃 한 송이도 받았지, 같이 맥모닝 데이트도 했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게 뭐 큰 선물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가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했다, 너무너무 축하해,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념하고 축하할 일을 만들어서 뭔가 우와 이런 세레모니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팁인 것 같습니다. 21번째.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Never take anything or anyone for granted. 무엇도 혹은 그 누구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가족, 혹은 뭐 내 룸메이트일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가 나이스한 걸 수도 있고,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맨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맨날 막 주여 thank you God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최대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더 느낄 수 있는지는 저도 답은 못 찾았는데 제가 직업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으니까 직업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아시지만 내 직업에 감사하지 않을 정도로 내 직업이 너무 싫다면 투잡을 해보거나 아니면 주말에 알바를 해보면 약간 저는 그게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페스티벌이나 약간 콘서트 알바 같은 거를 자주 종종 했었거든요. 몸 쓰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무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22번째. 이거는 남이 좋다고 하는 거 싫다고 말하지 말자. 이거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이 예를 들어서 나 해바라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해바라기를 안 좋아해 그러면 난 해바라기 별로던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내 뱃속에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욕구가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당해보면 그게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 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가끔 그러긴 해요, 아직도.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난 전 꽃 진짜 좋아해요. 이랬는데, 꽃이 뭐가 좋아요? 이러면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케이팝 너무 좋아해요. 이랬을 때, 전 케이팝보다는 뭐, 락이 좋아요. 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다.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뭐가 어려워. 23번째. 나는 주변 사람과 반드시 닮게 돼 있다. 진짜 이거는 무서울 정도로 빨리 닮더라고요.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을 당연하지만 닮고 싶은 사람을 곁에 두고 이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매니저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혹은 내 옆자리 동료가 너무 개차반인 사람이야. 이러면 저는 좀 빨리 거기서 떨어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뭐 욕하고 뭐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좀 떠날 궁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떠나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왜냐면 회사를 떠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궁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주변 사람이랑 무서울 정도로 빨리 똑같이 닮더라고요. 그 안 좋은 면이 나를 영향 주지 않게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 24번째. 나보다 더 무능력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포지션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지?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더 무능력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할 건 첫 번째, 지원 자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지원해보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회사에서 내 능력에 너무 자괴감 가지지 말자. 나보다 더 underqualify 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나도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뽑혀서 일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번째. 거의 다 왔죠? 회사 욕은 회사에서만 하자. 가끔 회사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카톡으로 친구한테 욕하고 집에 와서 가족한테 전화해서도 욕하고 친구랑 밥 먹으러 만나서 밥 먹으면서 또 회사 욕하고 이러면 진짜 그때의 감정을 계속 내 입으로 반복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 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회사에서 카톡으로 친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 그게 끝. 마지막 그 이상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거기서 더 얘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내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친구랑 주말에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싶었고 얘기해봤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스트레스 집에 가져오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화났으면 회사에서 욕하고 끝내고 집에서는 즐거운 것만 다 두고 나오자. 26번째. 좀 상반되는 얘기지만 저는 좋은 회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진짜 블랙 기업에 다니면서 아, 회사가 이렇지 뭐. 어느 회사나 다 이렇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통은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회사를 여러 개를 다녀보니까 진짜 월요일이, 물론 월요일 싫어요. 뭐 진짜 좋은 회사라고 해서 진짜 막 월요일 좋아 이렇게 되진 않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막 진짜 죽도록 싫고 막 진짜 막 회사가 한 대씩 치고 지나가면서 막 언제 무너지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회사 사람들도 다 괜찮고, 뭐 월요일 싫지만 그래도 가서 일할 때는 몰입해서 일하고 괜찮고, 회사에서 잘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좋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진짜 좀 안 좋은 회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 다른 옵션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우리 회사 많은데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 회사보다 좋은 회사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좋은 회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 야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너무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동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정말 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좋은 회사를 찾아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항상 친구들한테 조언해주곤 합니다. 회사라고 다 힘든 거 절대 아니에요. 좋은 회사 완전 있습니다. 심지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번째. 기록을 꾸준히 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저는 블로그를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2019년에서 2020년 정도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최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뭔가 꾸준히 해왔다는 게 너무 좋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 좀 좋고 소중한 기록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블로그 혹은 유튜브를 좋은 취미로서 추천을 해요. 진짜 내가 변화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너무 기특해. 내가 너무 쑥쑥 자라나서. 이렇게 제가 27년 살면서 깨달은 27가지였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편집하면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